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 서현도 전문가입니다. 이번 시간은 대한항공 두 번째 시간이고요. 영상 들어가기 전에 저희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는 방법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에 저희 지금 사칭 채널로 인한 피해가 조금 발생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요즘 들어서 좀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특별하게 좀 주의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. 그 밑에 그냥 말로만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림으로 이 아이콘 누르시고 그 다음에 아이디로 친구 추가 HERB2019 입력하시고 친구 추가 하신 다음에 이쪽으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시고, 뭐 주식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들 아니면은 뭐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 하면은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대한항공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어제 대한항공 영상 찍으면서 저희 리포트를 같이 봤었는데 그 리포트 내용이 기억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화물 사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, 대한항공이 뭐 화물 산업, 화물 쪽에 집중을 하면서 코로나 시기를 잘 이겨냈다,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근데 이제 오늘 뉴스에 화물 사업, 뭐 육체업자 저비용 항공사가 대형사보다 주목받는 이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내용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. 하늘길이 다시 열렸다 뭐 해가지고 뭐 이제 LCC 업종들의 이 주가 현황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, 뭐 LCC 업종의 주가들이 뭐 올랐다, 뭐 대한항공 떨어졌다, 아시아나 뭐 살짝 올랐죠. 그리고 고객들은 뭐 해외여행 수요, 화물사업 위축되는 대형 항공사보다 저가항공사 수혜율이,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기존에 이 화물을 보통 이렇게 운반할 때 비행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이 보통은 이 승객들이 앉는 자리 밑에 화물을 실어가지고 화물도 같이 운송을 했거든요. 근데 이 코로나 시기에는 승객이 없으니까 막 이쪽에 승객 앉는 뭐 의자도 떼버리고 해가지고 화물 쪽에 집중을 하고, 그 다음에 화물만 운송할 수 있는 이제 화물 전용기만 이제 거의 날아다녔으니까 이 화물 가격이 좀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. 근데 이제 뭐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고객들은 해외여행 수요,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외여행 많이 다니니까 비행기가 자주 왔다 갔다 할 거고, 그 부분 때문에 그 밑에 이 승객 밑에 화물을 싣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이 화물 가격이 뭐 내려갈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,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. 당연히 비행기 노선이 늘어나고 비행기가 많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만큼 화물을 자주 갖다 실어줄 수 있으니까 화물 가격은 내려가겠죠. 근데 제가 어떤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사실 이 해외여행 수요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거는 맞죠. 회복되고 있는 거는 맞는데, 뭐 사실 제 주변에서 지금 뭐 당장 내가 뭐 해외여행 간다, 아니면은 해외여행 계획을 잡아놨다, 이런 얘기 아직까지는 제가 못 듣고 있거든요. 근데 사실 지금 아직 이 코로나의 여파에서 이 사람들이 신체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는 자유로워졌을 수도 있겠죠. 근데 이 심리적으로는 아직은 좀 압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이 주변 국가나 이제 이 동남아 뭐 국가 이런 국가들 보면은 아직까지 그런 방역 규제, 뭐 검사 하고 입국하는 과정 이런 거에서 이 뭐 G7이나 뭐 유럽이나 미국, 캐나다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좀 아직까지도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뭐 10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했는데 10일, 6월 10일이죠. 근데 저는 이것도 사실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, 물론 여행객은 가겠죠. 근데 이렇게 막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이 뉴스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, 제가 이 뉴스 말고도 이전에 이제 일본 관련해가지고 뉴스를 찾아보다가 뭐 컵라면이 4,000원이다, 뭐 5,000원이다 이런 뉴스를 좀 봤었거든요, 며칠 전에. 근데 지금 이 물가 상승, 인플레 현상은 전 세계적인 문제로 좀 대두가 되고 있고, 우리나라 역시 이 물가 많이 올랐거든요. 이 진짜 마트 같은 데만 가도 이 먹는 거, 특히 이런 물가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고, 대부분의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대부분의 이 여행객들이 여행을 못 가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이 2년 동안 여행을 못 가다가 이게 한 번에 빵 터진다?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러한 물가나 방역 규제가 아직 완화되지 않은 부분, 그리고 이 사실 해외여행의 성수기는 뭐 5월에서 8월 정도 이렇게 보는데, 이 성수기를 거의 아직까지는 통째로 날릴 가능성이 있다,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
저가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이 대부분의 노선이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멀리는 그렇게 많이 안 가거든요. 그러니까 그리고 뭐 동남아 쪽 이런 데 많이 가겠죠. 근데 중국도 아직 해결 안 됐고 일본은 10일부터 한다고 하지만 부담이 조금 있을 것 같은 상황이고요. 지금 뭐 일본뿐만이 아니라 이 해외여행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에 대한 부분은 이 가서 여행을 가서 쓸 돈이나 뭐 먹을 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.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압박이 좀 심하다.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LCC 쪽이 대형 항공사보다 LCC가 무조건 뭐 유리할 거다. 근데 이거는 저는 그냥 기저효과, 기저효과를 좀 크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. 사실 뭐 LCC가 진짜 실질적인 이 정상화, 그다음에 실적 개선 이런 부분은 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. 우리나라 그 이제 국토부에서 개정안, 그러니까 그 항공 산업을 정상화하는 그 정책을 발표했는데 거기서도 올해까지 목표가 50%라고 했거든요. 근데 미국이나 유럽 이런 쪽은 이미 50% 이상 다 회복을 한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속도가 충분히 올해 안에는 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차트, 오늘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. 제가 가격 구간은 첫 번째 영상에서 한번 집어드리긴 했는데 이러한 좀 지지 구간,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박스권, 일시적인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고, 이때는 이제 실적 발표 전에 조금 수급이 들어왔다가 잠시 나갔는데, 뭐 주가에 큰 영향은 없을 거다,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, 지금 상황도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구간대는 아니겠죠. 그냥 박스권 안에서, 그저께는 올랐고, 어제도 살짝 올랐다가 오늘 약간 조정세를 받는, 시장 대비했을 때는 물론 오늘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, 이 대한항공의 큰 흐름에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수급을 한번 보시면은 개인 매수 아직 그대로 찍혀 있죠. 오늘 또 개인이 매수를 했네요. 그래서 이 주가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고요. 외국인 소폭 매수 유입됐고 기관에서 매도를 나갔습니다. 일단 지금 차트가 완전히 이렇게 저가 부근에 붙어 있는 차트는 아니기 때문에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저가를 좀 철저하게 노리고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기관 입장에서는 좀 지수를 방어해야 되는 임무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좀 뜬 자리에서는 기관이 좀 매도를 하는 것 같고요. 외국인이 그래도 소폭 매수해 줬기 때문에 결국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시장 전체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 셀코리아 현상에서 대한항공의 주가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은 결국 외국인이 다시 돌아서는 건데 어제 저가 항공사의 LCC나 뭐 미국 항공사 이런 주가들도 같이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죠. 근데 아직까지 저는 이 LCC가 완벽하게 올해 안에 뭐 정상화 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개선이 되면은 저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물 쪽에서 이미 실적을 커버를 하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실적에 뭐 화물 운임료가 좀 내려가면은 이 국제선으로 들어오는 여객들에 의해서 실적이 좀 메워지겠죠. 그래서 뭐 실적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뭐 증가한다거나 뭐 그렇다고는 함부로 예측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실적 추이에 있어서는 크게 변화는 없을 거다. 화물료가 내려가도 대신에 LCC는 조금 천천히 올라갈 것 같다.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오늘 5월 마지막 날인데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. 내일 휴일이죠. 선거 날인데 선거 투표 꼭 하시고 목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